물건을 평소에 사고 팔려고 당근 앱을 구경하다 보면 자꾸 물건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글이 보이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당근으로 안 입는 옷, 안 쓰는 가구들을 팔려고 종종 앱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매매글들을 보면서 이게 거래가 되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당근 앱의 아파트 매매 탭에 들어가서 매물들을 보는데 어떤 아파트 매물은 하트가 수십 개, 채팅도 수십 개가 찍혀 있는데도 거래 완료 표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죠. 아, 이거 팔기 쉽지 않은 거구나. 물론 나중에 제가 당근으로 제 아파트를 팔고 나서야 아는 거긴 하지만 거래 완료 매물은 매물 목록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아파트도 당근으로 잘 팔릴까 하는 의구심은 계속 가졌었습니다. 우선 저희 집을 당근에 매물로 올리기까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네이버 부동산에 먼저 매물을 등록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당근에 처음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근으로 다른 소소한 물품들을 팔아본 결과 이게 참 팔기도 쉽지 않고 파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짜증나는 일이 참 많다는 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당근으로 몇 억짜리 집을 파는 과정에선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당근에 매물을 올린 걸 제 주변 지인들이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저희 아파트의 매매 평균가에 비해서 저희 집 매물을 인테리어 값까지 고려해서 좀 높게 올렸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 아파트를 이 가격에 올린다고?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부동산 호가라는 게 약간 엿장수 마음처럼 부르는 사람 마음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그 부른 가격이 지불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은 또 사게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라 이거를 제가 높은 가격에 올렸으면 늦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더 급했으면 더 낮게 효과를 부를 수도 있었던 측면이라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 가격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당근에 올리는 걸 좀 주저했던 것들이 되게 쓸데없는 고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당근에 매물을 올리고 나서 온 연락 횟수를 세보니까 2달 동안 약 15번 정도 왔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채팅을 통해서 보러 오기까지 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2달 동안은 거의 그냥 주말은 청소하고 집 보여주고 또 그 다음 팀 보여주고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같은 기간 대비 연락 온 횟수가 한 3분의 1 정도? 4-5번 정도였던 것 같고요. 물론 실제 저희 매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당근 앱을 통해서 저희 집을 보러 온 매수자와 이루어진 거였지만 이렇게 보러 오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가? 라고 하면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여러 번 거의 매주 집을 여러 팀에게 보여주다 보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고 싶어서 집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보러 올 때마다 이거 오늘은 팔 수 있겠지?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계약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보여줍니다. 이걸 그냥 집 구경하러 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시간을 내서 집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정말 집을 구경하러 왔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한 10번 넘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보통 정말 매수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예산 점검을 다 하고 이제 최종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서 집을 보러 오게 되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집 컨디션이나 주변 환경들을 저한테 한 번 더 체크해서 물어보고 그런 실질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어서 좀 물어보게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집 구경을 하러 오신 분들은 바닥재는 뭘 썼는지 그리고 싱크대 수전은 어디서 샀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하게 자기 집에 하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방마다 쓱 둘러보시고 집이 예쁘다라는 칭찬을 하고 가십니다.
여기서 바로 두 부동산 매물 플랫폼 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가는 경우에는 해당 매물이 올라와 있는 부동산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근으로는 그냥 채팅만 하면 쉽게 매물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집 보러 가는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심리적 저항감이 어느 정도 덜하죠. 당근을 통해서는. 그래서 그런 덕분에 연락이 더 자주 온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을 해서 별로 이 집을 매수했을 때의 대출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근 채팅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당근에 매물을 올려야 마음속에 화가 늘어나는 걸 조금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점을 충분히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장점이 분명히 당근을 통한 매물 올리는 방식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매물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매물을 보러 왔을 때 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좀 더 이 매물이라든지 대출 방식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교류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매물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느꼈던 건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지역에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을 때 그 아파트의 매물들을 클릭을 해서 쭈루루 그 아파트에 올라와 있는 평형대의 매물들을 보게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서 동일 평형대와 비슷한 타입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평형, 동, 층향, 타입 등으로 정렬되는 수많은 매물 중에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근으로 올리게 되면 예비 매수자들이 가장 먼저 눈으로 보는 화면은 그 매물을 올린 사람이 쓴 제목과 올려둔 사진 그리고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요소 중에 하나라도 눈을 끄는 게 있으면 일단 클릭을 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도 물론 매물 내부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실제로 저도 중개인분께 사진을 드려서 같이 등록해달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진이 주는 중요도가 당근에서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실거주와 투자로서의 가치를 같이 가져가는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사진에 마음을 뺏겨서 매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하고 올린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잘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언급했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소통의 용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 제가 거주하면서 느낀 점이나 제가 몇 년 전에 이 집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던 방식,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들 혹은 팁을 매수자분께 실제로 전달드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기에 그냥 바로바로 채팅으로 쉽게 중간 거치는 거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장점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 매도를 할 때 나도 이걸 매도하고 새 집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새로 매매하시는 분도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넘어오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논의하기에도 당근 앱을 통해서 채팅을 하는 게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을 중간에 끼게 되면 집을 보여줄 때도 중개인분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집 베란다가 지금 확장 상태로 폴딩을 설치한 건지 비확장 상태로 한 건지 그것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중개인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제가 매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을 팔 때 당근에 매물을 올리는 걸 추천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케이스에서는 인테리어 값을 매매가에 잘 쳐서 팔고 싶었고 또 그런 인테리어적인 측면을 또 중요시하는 매수자를 찾기에 이 당근 앱을 통한 노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저의 전반적인 경험을 소개하느라 시간상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략을 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당근을 통해서 파는 과정에서 느낀 점 하나를 얘기하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면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은 어쩌면 이 세상에 옳은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된 선택도 없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인테리어를 했을 때 내가 한 몇 주 만에 몇 천만 원의 비용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거였고, 이어서 살면서 든 생각은 이 비용 나중에 회수가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의 과거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한테 거슬리는 것 없는 완벽히 내 취향대로 꾸며진 공간을 갖는 거였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몇 천만 원이 만약에 나중에 회수되지 못하더라도 마냥 아깝기만 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반셀프로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떻게 보기에는 고생일 수도 있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낼 만한 수업료였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집을 매도하는 시점에 인테리어 비용이며 차익을 건지지 못하면 남들은 이런 생각을 정신승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과 차익을 충분히 건지면 나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남들은 평가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과정에서 얻은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가치들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결국 이걸 잘 팔았냐라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평가절하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조금은 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남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잘 팔지 못했으면 유튜브에도 안 올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경우에도 나름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겠지만 댓글에서 정신승리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잘 팔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용했던 이 당근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느낀 장단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